가성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질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좀 크네요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장PD입니다. 오늘 영상은 소렌토를 할 거예요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앞에 말 다 잘라버리고 그냥 바로 시작해볼게요. 뭔가 앞에 말을 안 하니까 좀 어색하다. 자, 소렌토는 기아 홈페이지 가면은 바로 여기 온라인 견적을 보면 할 수 있어야잉.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잉. 자, 소렌토 전에 하이브리드는 유지비를 했었던 것 같아서 얘로 가솔린으로 볼 거고, 제일 비싼 걸로 해봅시다. 그래비티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일단 가장 높은 프로 절망부터 줍시다. 근데 이건 사실 절망까지는 아니야. 이 정도 차급 이 가격이면은 괜찮긴 한데, 어쨌든 풀업으로 때려버리면은 4륜에 7인승은 좀 오바 같고 6인승에 드라이브 와이즈, 타일, 헤드업, 스마트 커넥트, 오디오, 썬루프까지. 썬루프 110만원이야? 어우, 되게 비싸다. 요렇게 하면 4,700인데 실제 견적을 내면은 이것저것 뭐 계속세 뭐 어쩌고 해갖고 4,600으로 좀 줄어요. 실제로 구매하는 금액은 4,600으로 보면 되겠죠? 자, 빠르게 유지비를 계산해 봅시다. 자, 차량가 4,646만원에 취득세는 7%가 붙어요. 얘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이니까 뭐 할인이 없어요, 취득세. 그래서 취득세는 320만원.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하면은 토탈 5천만원 돈인 거예요. 차값만 할부로 계산한다고 치면은 풀할부를 때려버리면 한 달에 90만원, 그리고 선납금 30% 내면 65만원, 선납금 반 내면 48만원. 오, 괜찮네. 오, 괜찮은데? 이 사이즈로 수입차로 보게 되면 다 1억이 넘어요. 익스플로러 하나 있겠다, 포드. 뭐 이런 애들 빼고는 벤츠, BM, 아우디, 독삼사로 보면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, 현대기아를 욕하긴 해도 이 정도면 해자다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밑밥을 깐 거예요.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할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풀할부 때려도 90이면은 곱하기 60개월을 해버리면은 96에 54, 5,400. 그러니까 대략 800만원? 750만원 정도를 이자로 더 냈다고 볼 수 있죠. 역순으로 계산하니까.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유지비겠죠?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느냐. 뭐 차가 크니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, 이렇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해보면 쉬워요.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보험료가 있고 기름값이 있고 세금이 있죠.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왔고 좀 많이 비싸긴 한데, 자, 일단 제 나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번 해봤어요. 소렌토 사시는 분들은 사실 20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 나이가 맞을 것 같거든요. 30대 분들, 가족이 있거나 아이가 있는 분들, 20대 초반이 나 혼자 타려고 사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케이스니까 다수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 나이 만 35세 이상으로 신규 가입으로 보험료 계산을 뚝딱뚝딱 했더니 92만원, 93만원 돈이 나왔어요. 차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. 할인 특약을 받는다고 치면 못해도 한 5에서 8%는 빠져요. 그러니까 대략 한 85만원 정도, 실제로 가입하게 되면 내가 내는 돈은 85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야? 한 달에 7만원씩 낸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. 물론 한 번에 납부해야 되긴 하지만. 유류비는 가솔린은 10.3부터 11인데 그냥 11이라고 칠게요. 어차피 이거는 오차가 큰 거라서. 가솔린 지금 저희 동네가 1,600원 정도예요. 1,580에서 1,600, 그 사이. 그래서 1,600으로 잡았고 한 달에 1,000km 뛴다는 가정, 1년에 12,000이면 딱 보통인 것 같아요.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기름값이 14만 5천원이 나와요. 그러니까 넉넉 잡아 한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. 항상 공인연비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시내주행 하게 되면. 어차피 이거보다 더 나오게 돼 있어, 무조건. 저도 제 차 해봤거든요, 내 A클래스. 내가 계산한 거보다 한 반은 더 나와. 시내주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공인연비 아무 의미 없어. 얘가 세금이 배기량이 얘는 2,497이에요. 그래서 얘는 자동차세가 65만원 나와요. 한 달로 치면 얼마야? 한 5만원? 그럼 이걸 다 더해버리면은 26만원 정도 되겠네요, 매달 유지비. 사실 모든 차들이 거의 비슷해요. 국산 SUV가 26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BMW, 벤츠, 뭐 얘네들 5시리즈, 3시리즈, 시크, 리클 얘네들도 26에서 28 나왔어요. 예전에 계산한 거 보면 나올 거예요. 수입차랑 국산차랑 유지비가 거의 똑같아요. 물론 보증 끝나가지고 정비하는 정비비 있잖아요. 뭐 엔진오일 갈고 미션오일 뭐 이런 건 비싸겠지만, 신차를 산다고 쳤으면 신차 들어간 게 없으니까 기본적인 유지비는 국산이랑 수입이랑 차이가 없어요. 이제 차에 들어가는 모든 토탈 비용, 할부금 플러스 유지비를 더해야 내가 이 차를 구매했을 때 한 달에 최소 얼마가 나가는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왜냐면 그걸 돈을 빼내야 될 거 아니야, 내가 차를 사기 전에. 자, 그래서 풀할부에다가 유지비를 더해버리면 한 달에 116만원 나오고, 선납금 30% 내면 한 달에 89만원 정도 나오고, 선납금 반 내면
되면 한 달에 72만원 정도 나오네요.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선납금 30%에서 50% 받거나 일시불로 살 거란 말이죠. 특히나 국산이니까. 그러면은 한 달에 최소 70에서 90 사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. 풀업이라는 거 완전 다 때려박은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. 일시불로 내게 되면 한 달에 24만원 밖에 안 나가는 거고, 선납금 반 내면 한 달에 70만원 돈 나가는 거고, 이 정도면은 괜찮죠. 이 차급에 비해서는.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. 그럼 뭐 수입차 중에 뭘 볼 건데 다 이거보다 무조건 비싸거든. 그러니까 얘들은 대체할 수가 없는 차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여기서 이제 실망할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아직 하나 더 있거든. 한 말 남았어. 내가 항상 좀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이라 일부러 내가 풀업으로 되게 비싸게 한 거고,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지는 않잖아. 가성비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. 왜냐면 얘가 정말 감성적인 차는 아니잖아요. 이제 가성비적으로 볼 거예요.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드릴게요. 완전 달라요. 다 풀업에 이렇게 때려박지 않아요. 일반적으로 소렌토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,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 정도 사이즈가 필요한 사람, 차에 대한 막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,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. 나 같은 우리 자동차 유튜버 맨날 보는 사람들이나 막 마력 따지고 미션 토크 따지고 하지, 대부분의 일반인들 소렌토나 이런 큰 차 타시는 분들은 그냥 차 크고 편하면 돼요. 그리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있어. 우리 아버지들 봐봐. 운전 한 30년 하면 지겨워. 그냥 편한 차 타고 싶어. 막 딱딱한 거 싫어. 그러니까 다 그랜저 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보게 되면은 굳이 시그니처 갈 필요 없이 터보 프레스테이지 가면 돼요. 전자식 사륜은 굳이 필요 없죠. 얘는 캠핑 가거나 막 그런 험지를 다닐 거 아니면은, 물론 눈 올 때는 스노 타이어나 체인 같은 거 감아요. 6인승, 7인승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죠. 그냥 5인승만으로도 충분한 사람. 드라이브 와이즈는 넣어야 돼요.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되고, 이거 내 맘이에요, 순전히. 스타일 같은 경우는 타이어, 휠이랑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, 턴 시그널 램프인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옵션이라는 생각은 없어서 이걸 빼고, 내비게이션은 넣어야겠죠. 10.25인치 내비게이션. 조금 더 추가된 게 있는데, 내비게이션에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, 기아 디지털 키,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, 빌트인 캠, 보조 배터리, 전자식 다이얼 이렇게 있는데,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봐요. 사실 패들 시프트 쓰는 사람 거의 제 주변에 본 적 없고요.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딱히 필요 없어요. 요즘엔 그냥 거치대나 뭐 꼽아서 그냥 충전해도 되니까. 저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돼요, 제 차도. 근데 거의 안 해요. 기아 디지털 키도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,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.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도 반드시 뭐 꼭 필수라고, 이거 없어서 이 차를 못 사겠다라는 거 아니니까. 빌트인 캠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 하나죠. 이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다. 이거는 누가 공짜로 달아줘도 저는 떼라고 할 거예요.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요거는 이제 취향 차이죠. 그래서 저는 요것도 안 넣을 거예요.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, 이것도 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죠, 사실. 요렇게만 넣어도 운전하는데 지장 없어요, 진짜로. 정 불편하면 나중에 사제로 하나씩 갖다 달면 되고, 제가 가성비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. 그러면 가격이 3,500이 나왔죠? 많이 떨어졌네. 근데 얘를 실제 견적 내면 3,400으로 내려가요. 굉장히 저렴해지죠, 이렇게 하게 되면. 3,400만원 돈이면은 K5 풀업 정도? 제 벤츠 A클래스보다 싸요. 벤츠 소형차보다 이게 더 싸. 가성비적으로는 개꿀이지 이게. 옵션도 아마 얘가 더 많을걸? 네, 아무튼 이걸로 계산을 해볼게요. 3,400만원이면은 취득세 7% 하면은 240만원, 취득세도 80만원 가까이 줄죠. 얘를 프라이브 때려봐야 한 달에 67만원 밖에 안 나와요. 얘 선납금 30% 내면 48만원 밖에 안 나오고, 얘를 선납금 50% 내면 35만원, 한 달에 35만원. 그러니까 얘 선납금 반 해봐야 1,700만원이거든요 차를 구매하는데 내가 통장에 1,700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. 내 상식은 그래요. 그것도 없이 어떻게 차 살 생각을 하지? 라는 생각이 들어서, 뭐 일시불로 사실 이건 굳이 할 필요도 없죠. 선납금 50% 내서 한 달에 35만원이면 유지하는데 진짜 별 부담 없잖아요. 요즘에는 서울 원룸도 한 달에 막 50만원 이런데 그거보다도 적은 거야. 그 월세는 없어지는 거잖아. 근데 얘는 이거 돈 내면 차가 생기잖아. 이것도 비싸다 그러면은 차급을 내리던가 그냥 중국차로 가. 원래 풀업과 깡통은 아니지만 가성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질 않은데, 얘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좀 크네요. 그래서 소렌토를 보시는 분들은 꼭 내가 반드시 풀옵션을 가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저렴하게 뽑았다가 나중에 전기차로 갈아타면 돼요. 어차피 이거 10년 만년 탈 거 아니니까. 어차피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. 얘를 뭐 폐차 때까지 탈 거다 하면 풀업이 좋겠지만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